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도 그 LNF 실적 발표라는 워낙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근기로는 뭐 24년 11조 원이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어느 정도 살짝은 공유를 해줘서 이제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뭐 제가 영상을 올렸긴 했지만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도 아직도 무서우신지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NNF 주주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은 이제 2분기가 어쨌든 어, 앓고 있던 몽룡이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좀 커뮤니티,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금 속보성으로 이런 실적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의견들을 좀 말씀드릴 수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씩 많이 남길 테니까 거기에 좀 참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배터리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말씀드렸던 부분이 LNF가 뭐 최고가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 그 밑에서 좀 더 매수를 해서 더 이익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데 이제 그 수준이 이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이게 얘네들도 많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리튬 정제 사업에 이제 뛰어든 지 오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배터리 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철강주로 편성을 받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성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한다고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숨어 있는 2차 전지 주로 생각하고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인도 그 부분이 하나겠죠. 지금 원자재 이슈가 워낙 제가 게시판에도 남겨 있지만 워낙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지만 실제 오르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은 0 정도 됐었고, NN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기대치 대비해서는 뭐 워낙 그래도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1% 정도 올랐고요. 이제 요즘에 사실 이 인플레 감축법 물론 이런 실적 GM과의 빅 잭팟 실적도 있지만 이런 인플레 감축법안도 분명히 최근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제 뭐 이것도 코스코 케미칼도 당연히 요즘에는 좀 재부각을 받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가 이거는 약간 또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저는 에코프로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LNF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지금 관계가 대주주 그 이름 TNC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많이 시프트 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 그렇고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에코프로에 물론 여기에도 에너지 그 인플레 감축 법안도 관련이 있는 종목 에코프로 CNG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스트림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 플러스 수급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대주주가 에코프로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뒤에 수급을 또 영향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것들이 증명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좀 부진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실적들이 이제 다시 재부각되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 역시 이 기술주들은 기술을 완전 탑급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또 내렸다가 결국은 또 다시 올라온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첨보 이것도 맞네요. 세로닉스도 좋았고 삼성 SDI도 꾸역꾸역 이제 제가 그 셀주들이 3분기, 4분기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김철중 애널리스트님께서 이 표를 또 내놔줬지만 이런 셀주들이 코스트는
이게 낮아지고 3분기 거쳐서 4분기에서 이제 양극재가 어느 정도 4분기 때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는 낮아지고 이런 판가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4분기에는 이 셀주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얘네들도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7월 배터리가 이 플러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SK 이노베이션도 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이거 먼저 그냥 테마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오늘 거에 포커스 다시를 해보면 LNF 실적이 614억 나왔어요. 컨센 대비해서 14% 좀 줄어드는 컨센 대비 좀 안 나온 실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저께 영상에 8월 10일 영상에도 올렸긴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분기 한 5, 60% 1분기 대비 5, 60% 오르고 그래서 뭐 8천 뭐 500억 80억 8,800억 이 사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8천 뭐 정확하게 8,600억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OPM 6에서 7% 나온다고 했는데 뭐 7%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예상을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600억에서 이게 잠만요. 7, 8, 56, 6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사실 그 IR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간접적인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파급력을 조금 줄이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 대비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론 개미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예상한 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인지를 하셨던 수준일 거예요. 제가 공유도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또 나가야 돼서 빨리 많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완전 꼬꾸라졌죠. 이런 것들이 개미분들이 이게 참 이런 것들에 바로 이런 뒤쪽의 얘기들을 모른다고 하면 야 이거 컨센 대비해서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맨날 하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완전 꼬꾸라지니까 실적이 컨센 대비 미달은 거의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것들을 자 여기 와이파이를 좀 끌게요. 이런 것들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요즘에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던 LNF가 못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파신 분들도 많지만 바로 이렇게 극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줬기 때문이겠죠. 이런 오늘 IR 2시부터 했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보게 되면 많이 사실 요즘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IR 쪽에서 이 기관과의 컨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살짝 물론 이 전체적인 금융 위기들이 반영됐었긴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눌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 이유는 3분기가 뭐 어닝 서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다시 2분기 실적은 잊고 3분기, 4분기 실적에 집중되는 앞으로의 미래 비전의 24년도 실적에 이런 것들이 더 포커싱 되는 그런 시장이 다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김현수 연구님께서 굉장히 앞으로 지금 내일 아마 LNF 리포트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IR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김철중님께서도 더 많이 이런 큰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빠르게 정리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 보면은 판가 상승 매출을 뭐 했고 영업이익 그래서 또 요거는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100억 정도가 원래는 더 컨센이 지금 610억이 아니고 한 710억 정도였는데 100억 정도를 더하면 710억 정도니까 컨센 대비 맞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회성 비용도 했다. 그래서 뭐 한 700억 정도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원래 LN하고 제가 에코비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비는 2분기 실적이 1000억 이상 나왔잖아요.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에코비는 2분기 때 기존에 작년 4분기 때 만들었던 재고를 뭐 폭스바겐 향이나 최종 엔드단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수요를 재고를 2분기 때 많이 했었고 LN은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이게 출고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출이 발생이 돼서 LN이 에코비는 1분기 때 좋았고 LN은 2분기 때 좋았고 3분기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순수 진검승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또 지금 LNF는 매출 이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죠.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굳이 이 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풀 가동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날라가는 겁니다. 이제 매출 이런 캐파 같은 부분은 거기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제가 좀 몇 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다시 또 900슬라 넘었죠. 이제 1000슬라를 향해 가고 있고 얘네들이 그동안 굉장히 2분기 때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이 금융위기 때문에 더 빠졌겠지만 얘네 생산이 중국 샷다운 락다운 때문에 그 거의 자기네들의 매출의 생산량의 반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샷다운 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8월, 9월, 10월, 11월 거기 때 뭐 별다른 노이즈만 없으면 면전 역대급 찍을 거고 거기다가 파트 3라고 해서 미래 걔네들이 이런 기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을 거죠. 그 수혜가 어디 받을 것이냐? LNF죠. 이 테슬라는 역대급이다. 그 수혜를 이제 온전히 받을 것이다. 물론 원자재 이슈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기술력과 이런 캐파 증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메탈 가격 뭐 3분기도 여기서도 뭐 애널리스트가 틀렸다라고 제가 한번 방송한 적도 있는데 3분기도 지속될 거고 4분기 때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3분기 때도 괜찮고 4분기 때도 판가가 내려가지만 Q 성장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Q 성장이 늘어나고 코스트 이제 Q 성장이라고 하면 이제 출하량이에요.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갈 것이고 코스트 전구체도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이제 판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Q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캐파 같은 경우 또 현재 13만 톤인데 7만 톤 이제 상향해서 이제 9만 톤으로 더 늘려놨다는 부분도 굉장히 증설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인 거고요. 2024년도에서 22만 톤, 26만 2년 기준으로 30만 톤 정도다. 이거는 지금 국내 수준만이에요. 국내. 지금 해외에 20만 톤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숨어져 있는 얘기예요. 국내만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20만 톤 하면 50만 톤 정도는 이제 처음적으로 얘기 나온 거고 해외에는 얘기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EV 매출이 90% 이상이 확대될 것이다. 이래 대단한 겁니다. EV가 왜 그러냐면 그 소형전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장률이 물론 다른 그 포트폴리오를 가진 애들은 이 QOQ 성장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런데 EV 쪽을 심지어 에코프로비엠도 EV 매출이 비중이 이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형전지 매출이 상향 뭐 예를 들어서 100%씩 얘네들이 EV가 는다고 하면 소형전지는 60, 70% 이렇게 는단 말인 거예요. 그런 IT 전동 가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EV 매출 비중이 최고인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LNF를 가장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들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3분기가 또 60% 이상 증가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이드 얘기한 게 2023년도 7조 원이에요. 7조 원. 24년 11조 원이에요. 여기서 뒤에 좀 말씀드리면 가장 좋게 본다는 김철중 의원 미래에셋도 23년 7월 7조 23년 7조에 7조 얘네들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조 정도밖에 시장에서 안 받는 거예요. 11조 근데 지금 7조에 7조 이 갭 어쩔 겁니까? 이게 지금 PER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한 10배 수준밖에 안 돼요. 24년 25년 기준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출이 엄청날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한 하이 싱글을 목표로 하고 한 7% 이상씩은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얘네 LNF 보수적인 NF가 처음 얘기를 해줬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IRA 그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해서도 광물 자원의 탈중국 가능성 그래서 얘네들은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은 칠레에서 수급하는 중이고 부산에 있는 창고로 공급받고 IR 법안에 따라서 리스크가 낮다. 그래서 이 칠레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리튬은 니켈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수급하고 있는 중에서 상관없다. 호주에서 조달 검토 중이다. 코발트는 거의 비중 낮아서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고 레드우드 부품 조항은 레드우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대응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보면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은 사급 구조란 말이에요. 사급 구조가 최종적으로 OEM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가 이게 구조 이렇게 저희한테 미리 LNF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다 OEM 애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사급해 주니까 다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들도 상관없을 거다. 걔네들도 다 바보도 아니고 중국에서 사업을 해오겠습니까? 다 얘네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칠레나 인도네시아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리튬 가져오는 거를 계약을
속속들이 다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배터리 아니고 뭐 다른 데가 가져갈 수가 없다고 제가 그저께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탈 이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타격 크지 않다. 이제 다 얘네들한테 사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얘네들 이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보전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PQC 중에 이 프라이스 부분은 그동안 많이 수혜를 받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Q가 제일 중요하다. Q 원래부터 우리가 Q만 생각했었잖아요. Q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 변동성을 자가 중이다. 얘네들이 왜냐면 미리 이제 판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막 반영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약 구조로 이제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탈 가격도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출하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고객사를 선 확보해야 된다. 고객사 선 확보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Q&A도 가진 것 같아요. 수익성 하량원이 뭐 출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하락하는 구조죠. 그래도 또 뭐 자동차 OEM들이 굉장히 요구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다. 북미 시장 전체에 대해서 접근이 이제 레드우드랑 할 거다라는 거고, 3분기는 이제 10% 15% 판가 예상하는 거니까 환율 플러스 하면 뭐 3분기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겠죠. 해외 진출 시 처음 5만 톤으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 20만 톤 정도 할 거라는 게 사실 레드우드 쪽에서 어느 정도 다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저는 레드우드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느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레드우드가 있고 양극재 쪽이 LNF가 있다고 하면은 양극재 기술을 어떻게 보면 레드한테 좀 이제 제휴를 하는 전술을 좀 해주는 거고 레드우드의 그런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또 얘네들이 LNF가 또 받는 부분이 있고 자본은 또 이렇게 미국 자본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완전히 그냥 체인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잭팟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기술 유치를 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물론 어느 정도 둘 간의 계약은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최종적인 국가에서의 허가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영업외소액은 뭐 레드우드 투자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 뭐 이런 기타 손익을 반영되고 더 광산 뭐 이 셀 메이커가 다 테슬라가 해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해외 투자 성과급 구조도 그렇고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LNF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5조, 7조 예상했는데 이제 7조, 11조 나온 것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또 오늘은 또 20분 또 넘어가면 또 여기 이거는 뭐 한번 자료는 LNF 실적 자료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전망도 뭐 메탈 ASP 증가하고 테슬라로 맞네요. 테스트 진행으로 얘네들 97% 이게 니켈 함량 그 얘기인 거죠. 해외 프로젝트 순항 중이다. 이런 것들이 내일 본격적으로 또 나올 테니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스토컨트에서 나온 건데 영업이익이 조금 완전 에코프롬이 굉장히 잘 나왔죠. 이게 재고 밀어내기 한 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2분기 1분기 때는 LNF가 하고 에코프로비하고 꽤 비슷했었는데 에코프로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도 당연히 최고로 좋은 회사죠. NNF는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른 이런 거시적인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다 조율이 된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껌껌이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돈 벌 수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배터리 아니면 어디 갑니까?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